겨울의 끝자락 창문 틈으로 스며든 빛이 방 안의 먼지를 천천히 흔들었다. 그 빛은 오래된 책상 위에 놓인 한 상자를 비추고 있었다. 선영은 두 손으로 그 상자를 꺼냈다. 낡은 천으로 감싸진 상자는 이미 세월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천을 풀었다. 손끝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기억이 깨어나는 소리 같았다. 뚜껑을 여는 순간 공기 속에 잉크와 종이 그리고 먼지의 냄새가 섞였다. 그 안에는 편지 몇 장, 낡은 사진, 그리고 빛이 바랜 휘장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휘장을 꺼내 들었다. 천에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다. 그 표면에는 이름이 지워진 흔적이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흔적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그때 손끝을 따라 아주 오래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인간으로 남았다. 그녀의 손이 멈췄다. 그 문장은 들리지 않는 울림으로 방 안에 번졌다. 그녀는 휘장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그 옆에 놓인 편지를 펼쳤다. 잉크가 번져 있었고 글자는 희미했다. 하지만 몇 단어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 이 싸움이 끝나면 다시 봄이 올까요? 기억해줘. 우리가 믿었던 세상을. 그녀의 시야가 흐려졌다. 눈물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조용히 째깍거리고 있었다. 그 소리가 현재와 과거를 나누는 유일한 경계처럼 들렸다. 그녀는 책상 위에 종이를 한 장 꺼냈다. 그리고 펜을 들었다. 펜촉이 종이에 닿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잉크가 스며들며 첫 줄이 적혔다. 이 기록은 두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한 글자 한 글자 마치 묘비를 새기듯 조심스러웠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다. 창문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진동이 펜 끝으로 전해졌다. 그녀는 잠시 손을 멈췄다.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머릿속엔 하얀 눈밭이 펼쳐졌다. 그곳에서 두 남자가 마주 서 있었다. 한 사람은 군복을 입었고 한 사람은 헌 옷을 걸쳤다. 그들 사이에는 바람이 있었다. 총 대신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 장면이 선영의 마음속에 천천히 번졌다. 그녀는 눈을 떴다. 그리고 다시 썼다. 그들은 총으로 싸우지 않았다. 침묵으로 서로를 지켰다. 펜촉이 종이 위를 따라 부드럽게 미끄러졌다. 그 잉크가 마르는 속도가 느렸다. 마치 시간이 일부러 늦춰진 듯 했다.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이 기록은 잊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고백이다. 펜을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방 안의 정적 속에서 또렷하게 울렸다. 그녀는 손끝에 묻은 잉크를 바라보았다. 검은색이지만 그 안엔 따뜻한 온기가 있었다. 창밖에서 햇살이 기울었다. 그 빛이 종이 위로 내려앉았다. 글씨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속삭였다. 이제 당신들의 이야기를 쓸게요. 그 말은 바람을 타고 흩어졌다. 그리고 방 안 어딘가에서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기억해줘.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순간 과거와 현재가 한 줄의 문장으로 이어졌다. 책상 위 휘장이 조용히 빛났다. 그 빛은 잊히지 않은 사람들의 숨결처럼 천천히 종이 위로 번져갔다. 밤은 길었고 창문 밖의 바람은 잔잔했다. 한겨울의 공기는 무겁게 식어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만큼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다. 책상 위에 스탠드가 노란 빛을 퍼뜨리고 있었다. 그 불빛 아래 선영은 펜을 쥐고 앉아 있었다.
종이 위로 잉크가 스며드는 소리가 들렸다. 작고 고요한 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숨결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한 문장을 쓰고 다시 멈췄다. 펜촉을 바라보았다. 그 끝에 맺힌 잉크 방울이 천천히 떨어졌다. 그 검은 점이 종이 위에 번지며 마치 시간의 얼룩처럼 퍼져나갔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번진 부분을 살짝 눌렀다. 잉크의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 향은 단순한 화학 냄새가 아니었다. 마치 기억이 불타며 남긴 흔적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 냄새 어릴 적에도 맡았었지. 그녀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다.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봄, 그녀는 어린 손으로 군용 편지지를 접고 있었다. 그때마다 손끝에 잉크가 묻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늘 말했다. 글은 향기로 남는 거란다. 그 말을 잊은 줄 알았지만 이제야 그 의미를 이해했다. 선영은 펜을 다시 들었다. 글씨를 또박또박 써내려갔다. 잉크가 종이 위에서 번지며 문장들이 하나씩 살아났다. 그녀는 마치 잃어버린 사람들의 목소리를 한 글자씩 불러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쓰면서 중얼거렸다. 그들은 총보다 펜을 믿었지. 싸움보다 말을 남겼어. 그 순간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스탠드 불빛이 종이 위에서 일렁였다. 그 흔들림 속에 글씨들이 잠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손을 멈췄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들렸다.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 부드럽고 낮은 톤으로. 이 편지를 읽는 사람에게.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문장은 명확히 들렸다. 어쩌면 그 목소리는 종이 안에서 나왔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펜을 다시 잡았다. 그 문장을 옮겨 적었다. 이 편지를 읽는 사람에게. 그리고 덧붙였다. 이 기록을 읽는 세상에게. 펜촉이 종이 위를 천천히 긁었다. 잉크가 흘렀고 냄새가 진해졌다. 그 향이 코끝을 감쌌다. 그녀는 그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다. 눈을 감자 하얀 산이 떠올랐다. 눈 속에 서 있던 두 남자. 그들의 침묵, 그리고 마지막으로 떨어지던 눈송이 하나. 그녀는 다시 눈을 떴다.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느리게 흘렀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손끝에 잉크가 묻었다. 그것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이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한 기억도 사라지지 않겠지. 그녀의 목소리가 공기 속에서 가라앉았다. 그리고 그 순간 바람이 창문을 스쳤다. 그 바람에 종이 한 장이 넘어갔다. 그 페이지 위에는 새로운 문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기억은 남겨진 자의 의무다. 그녀는 다시 펜을 쥐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다음 문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펜촉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며 내는 소리, 그 잉크의 냄새, 그리고 그 안에서 깨어나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것이 바로 그녀가 남기고자 한 100년의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아침의 빛이 천천히 스며들었다. 창문 밖의 하늘은 맑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과거의 냄새로 가득했다. 선영은 책상 위에 놓인 상자를 다시 열었다. 어젯밤보다 조금 더 깊숙이 손을 넣었다. 종이와 천 사이에서 작은 금속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손끝에 차가운 것이 닿았다. 그건 작고 둥근 돌멩이였다. 흰색 그러나 세월의 먼지가 묻어 회색빛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돌을 조심스레 꺼냈다. 손바닥 위에 올려보니 무게보다도 온기가 느껴졌다.
돌의 표면에는 희미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1952. 제호의 묘 앞에서. 그녀의 숨이 멎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 글자를 따라가자. 머릿속 어딘가에서 눈 덮인 풍경이 피어올랐다. 하얀 산, 무릎을 꿇은 남자, 그의 손에 쥐어진 작은 돌 하나. 그 돌을 묘 앞에 내려놓고 그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눈발이 그의 어깨를 덮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사람의 기억이 되었다. 선영은 눈을 감았다. 그 장면이 너무 생생했다. 그녀는 돌을 두 손으로 감쌌다. 손바닥 안이 서서히 따뜻해졌다. 마치 그가 여전히 그 안에서 숨 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속삭였다. 당신은 그 돌을 왜 남겼을까요? 대답은 없었다. 그러나 바람이 불었다. 창문 틈새로 스며든 바람이 책상 위의 종이들을 흔들었다. 그 소리가 마치 대답처럼 들렸다. 그녀는 돌을 조심스레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옆에는 휘장이 놓여 있었다. 서로 다른 두 유품이 마치 오래전 약속처럼 나란히 자리했다. 그녀는 손끝으로 두 물건을 바라보았다. 그때 마음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다. 기억은 물건 속에 숨는다. 그녀는 그 문장을 종이 위에 적었다. 잉크가 스며들며 천천히 번졌다. 그 번짐이 마치 두 사람의 인연처럼 보였다. 그녀는 이어서 또 한 줄을 썼다. 그것을 만지는 순간 그들의 시간이 다시 흐른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조용한 숨이 방 안에 퍼졌다. 바람이 잦아들고 빛이 휘장 위로 내려앉았다. 그녀는 손끝으로 휘장을 매만졌다. 그 표면에 거친 질감이 그들의 삶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눈 속에서 그들이 견뎠던 모든 것, 그 모든 기억이 천의 결 사이에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 위에 손을 얹었다. 눈을 감았다. 그 순간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건 나의 죄이자 너의 기억이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말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영민일 수도 제호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한 이야기의 이름으로 이어져 있었으니까.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들의 세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말이 공기 속에 흩어지자 햇살이 조금 더 강해졌다. 돌과 휘장이 빛을 받으며 반짝였다. 그 빛은 짧았지만 그 안에 100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선영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다음 문장을 적었다. 기억은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본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이어졌다. 이제 나도 그 기억을 바라볼 차례야.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공기 속에서 잉크의 향, 먼지의 냄새, 그리고 생명의 숨이 섞였다. 그녀는 그 모든 냄새를 들이마셨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건 당신들의 두 번째 숨이에요. 바람이 종이 위를 스쳤다. 그 위에 글씨가 살짝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서 기억은 다시 살아났다. 서울의 겨울은 차가웠다. 바람은 유리창을 스치며 얇은 서리를 남기고 거리의 사람들은 두꺼운 코트를 여민 채 바삐 걸었다. 그 속을 한 남자가 천천히 걷고 있었다. 젊은 기자였다. 그의 손에는 낡은 카메라 한 대와 메모지 몇 장이 들려 있었다. 그는 오래된 헌책방 골목으로 들어섰다. 세기서점 간판의 페인트는 벗겨지고 문은 삐걱거렸다. 안으로 들어가자 먼지 냄새와 종이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조용한 라디오 소리가 낮게 흘렀다. 그는 책장을 천천히 후었다. 역사, 군사, 인물 어느 것도 특별하지 않았다. 그러다 한 구석의 상자에 손이 닿았다. 정리 중 폐간 자료. 그는 상자를 열었다. 노랗게 바랜 잡지와 신문 사이에서 한 장의 흑백 사진이 떨어졌다. 바닥에 닿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는 사진을 주었다. 사진 속엔 두 남자가 있었다. 하얀 눈밭, 서로를 향해 선 모습, 그리고 그 사이에 흐릿하게 번진 빛. 그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사진 뒷면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1951년 지리산 인근. 그는 속삭였다. 이건 무슨 장면이지? 그의 시선이 사진 속 총구로 향했다. 둘 다 총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표정에는 분노가 없었다. 오히려 묘한 평온이 있었다. 그는 알 수 없었다. 싸움인지 화해인지. 그는 가게 주인에게 다가갔다. 이 사진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주인은 어깨를 으쓱했다. 기억도 안 나요? 전쟁 후 들어온 신문들 속에 섞여 있었죠. 이름도 찍은 사람도 몰라요. 기자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다. 눈 위에 두 사람. 한 사람의 눈빛은 명령처럼 차가웠고 다른 한 사람의 눈빛은 기도처럼 맑았다. 그는 그 눈빛의 교차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사진을 들고 가게를 나섰다. 바람이 불었다. 사진이 손끝에서 흔들렸다. 햇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며 사진 위로 희미한 반사가 스쳤다. 그 반사 속에서 그는 잠시 착각했다. 사진 속 눈이 움직인 것 같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메모장을 꺼내 짧게 적었다. 1951 지리산. 미상인물 둘. 표정 싸움보다 깊다. 그 글을 적고 나서 그는 가만히 멈춰 섰다. 눈을 감았다. 사진 속 눈밭의 냉기가 그의 손끝으로 번져왔다. 그 순간 그의 귀에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기억해줘. 그는 고개를 들었다. 거리는 그대로였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차가 달렸다. 하지만 방금 전에 그 속삭임은 확실히 존재했다. 그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접어 외투 안쪽에 넣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이건 그냥 사진이 아니야. 그의 걸음이 빨라졌다. 그는 곧장 신문사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엔 한 생각만 맴돌았다. 이 두 사람은 누구였을까? 신문사 도착 후 그는 자료실 문을 열었다. 낡은 전쟁 기록 파일을 펼쳤다. 거기서 그는 한 문장을 발견했다. 지리산 일대 1951년. 서로를 겨누다 살아 돌아온 두 남자. 그들의 이름은 끝내 기록되지 않았다. 그의 손끝이 멈췄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그는 알아버렸다. 이건 단순한 과거가 아니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다. 그는 그 문장을 메모지에 옮겨 적었다. 그리고 사진 옆에 놓았다. 그들의 이름이 사라졌다면 나는 그 이름을 다시 부르겠다. 그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셨다. 잊힌 사진의 냄새, 잉크와 먼지와 시간의 냄새가 그의 코끝을 스쳤다. 그 순간 세월이 조용히 이어졌다. 선영의 펜끝에서 멈췄던 문장이 이제 한 젊은 기자의 손끝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밤이 깊었다. 사무실의 형광등은 반쯤 꺼져 있었다. 컴퓨터 모니터의 불빛만이
한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젊은 기자는 책상에 쌓인 자료 속에서 낡은 표지의 책 한 권을 꺼냈다. 제목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선의의 총구. 먼지로 뒤덮인 표지를 손바닥으로 쓸자 바닥에 잔먼지가 흩날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다. 글씨는 오래된 활자였다. 처음엔 군사 보고서 같았다. 하지만 몇 줄을 읽자 그는 숨을 멈췄다. 그건 보고서가 아니라 한 여인의 기록이었다. 이 기록은 두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책장을 넘겼다. 잉크가 번져 있었고 페이지마다 다른 필체가 섞여 있었다. 편지, 일기 그리고 짧은 독백들. 그건 누군가의 삶을 꿰맨 흔적이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선영. 이게 당신의 이름인가? 그녀의 글은 조용했지만 강했다. 그들은 총으로 싸우지 않았다. 침묵으로 서로를 지켰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눈앞엔 사진 속 두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책을 덮지 못했다. 시간이 늦은 줄도 몰랐다. 시계 초침이 천천히 움직이는 소리만이 들렸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검색창에 입력했다. 선의의 총구 저자 선영. 결과는 없었다. 대신 오래된 신문 기사 하나가 떴다. 전쟁 중 민간 기록가로 활동하던 여성, 1953년 이후 행방불명. 그의 시선이 멈췄다. 화면 위에 흑백 사진 속 젊은 여인이 있었다. 책상 앞에 앉아 펜을 쥔 모습이었다. 그 표정엔 두려움 대신 결의가 있었다. 그는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중얼거렸다. 이 기록의 끝을 내가 찾아야겠어. 그는 책을 품에 넣고 사무실을 나섰다. 겨울밤의 공기가 차가웠다. 도심의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하늘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걷기 시작했다. 발밑에서 눈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마치 과거로 향하는 신호처럼 들렸다. 그는 머릿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들이 남긴 편지, 그걸 쓴 사람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지나가는 가로등 아래서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다. 그리고 그 옆에 책을 펼쳤다. 사진 속 두 사람, 책 속의 문장 모두가 하나의 시간 위에 겹쳤다. 그는 손끝으로 글자를 짚었다. 이 편지를 읽는 사람에게. 그 문장이 마치 지금 이 순간 자신을 향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도시의 불빛을 삼켰다. 그는 입술을 열어 조용히 말했다. 지금 내가 그 편지를 읽고 있어요. 눈송이가 코끝에 떨어졌다.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는 다시 걸었다. 손에 쥔 책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 무게는 단순한 종이의 것이 아니었다. 그건 기억의 무게, 그리고 책임의 무게였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이야기의 끝은 내가 써야 한다. 바람이 불었다. 책의 페이지가 한 장 넘어갔다. 그 위에는 누군가의 마지막 문장이 있었다. 이 기록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것이다. 그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읊조렸다. 당신들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 말과 함께 그는 눈발 속으로 걸음을 내디뎠다. 그의 뒤로 발자국이 길게 이어졌다. 그 길은 과거로 향하는 길이자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길이었다. 편집실의 불빛은 희미했다.
벽에는 필름 리본이 줄지어 걸려 있었고 그 사이로 먼지가 느리게 떠다녔다. 모니터 위엔 멈춰진 화면 한 장. 흑백의 눈밭 속 두 남자가 마주 선 장면이었다. 젊은 기자, 이제는 감독이라 불려도 될 그. 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화면 속 인물들을 바라보며 그의 손끝은 무의식적으로 마우스를 잡았다. 멈춰 있는 시간에 목소리를 달아보자. 그는 속삭였다.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1951년 지리산.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총을 들었지만 방아쇠는 끝내 당겨지지 않았다.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다. 그 울림이 방 안을 채웠다. 그는 화면 속 인물들의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엔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결심이 있었다. 그는 잠시 멈췄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머릿속에 떠올랐다. 책상 위에서 잉크 냄새에 취해 글을 쓰던 여인, 선영. 그녀의 손끝이 남긴 기록들이 지금 자신의 목소리로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는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다. 필름이 돌아가며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심장 박동처럼 일정했다. 화면 속에서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 눈송이 하나하나가 필름 위에 닿으며 반짝였다. 그는 그 빛을 보며 속삭였다. 기억은 결국 빛으로 남는구나. 카메라를 들었다. 편집실 밖으로 나섰다. 겨울의 공기가 차가웠다. 하늘은 회색빛, 그리고 그 안에 잔잔히 흩날리는 눈발. 그는 렌즈를 들이댔다.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 눈발 하나가 프레임을 가로질렀다. 그 순간 과거와 현재가 겹쳤다. 렌즈 안에서 전쟁의 잔해 대신 누군가의 얼굴이 비쳤다. 영민 그리고 재호. 그들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다. 그는 숨을 멈추고 셔터를 눌렀다. 찰칵. 그 소리가 고요를 갈랐다. 그러나 그건 폭력이 아닌 존재의 확인이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당신들의 전쟁은 끝났지만 당신들의 이야기는 아직 찍히고 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내리고 눈 덮인 거리 한가운데 멈춰 섰다. 발자국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지나는 사람들, 차, 그리고 바람. 그러나 그의 시선은 렌즈 안의 세상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다시 카메라를 들었다. 이번엔 자신을 비추었다. 렌즈 속에서 자신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속삭였다. 이제 나도 그들의 후예입니다. 눈발이 카메라 위로 떨어졌다. 렌즈 위에 맺힌 눈송이가 천천히 녹아내렸다. 그 물방울이 화면을 흐리게 했다. 그러나 그 흐림 속에서 한 줄의 문장이 떠올랐다. 기록은 세대를 건너며 형태를 바꾼다. 그는 셔터를 한 번 더 눌렀다. 찰칵. 이번엔 자신의 손이 찍혔다. 손바닥에 묻은 잉크 자국처럼 그의 손에는 카메라의 흔적이 남았다. 편집실로 돌아온 그는 촬영된 영상을 컴퓨터에 옮겼다. 화면에 뜬 제목. 100년의 이야기 미완의 기록. 그는 제목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새로운 눈을 기다릴 뿐이다. 모니터 속 눈밭이 서서히 흑백에서 색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 위로 펜촉이 종이 위를 긋는 소리가 겹쳐졌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 소리가 들렸다. 펜의 긁힘, 잉크의 번짐, 숨의 흔들림. 그 모든 것이 지금 자신의 카메라 안에서 다시 살아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이건 단지 다큐멘터리가 아니야. 이건 사람들의 기억을 다시 불러내는 의식이다. 그 말과 함께
필름 리본이 천천히 회전했다. 달그락 달그락. 그 소리는 오래된 시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처럼 들렸다. 가을 끝자락 산 아래 마을의 공기는 감나무 향기로 가득했다. 붉게 익은 감들이 가지마다 매달려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잎이 서서히 떨어졌다. 젊은 감독은 카메라를 들고 언덕길을 걸었다. 길 끝에는 작은 초가집이 있었다. 그곳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바람이 낡은 지붕에 기와장을 스쳤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숨결처럼 들렸다. 문을 열자 안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주름진 얼굴에 세월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감독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기억하시는 일이 있을까요? 1951년 지리산 근처의 일입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불이 타는 소리만 들렸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해 겨울이었지. 눈이 많았고 총성이 멎은 밤이었어. 감독은 녹음기를 켰다. 카메라가 조용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렌즈 너머로 노인의 눈빛이 잡혔다. 그 눈빛엔 피로 대신 묘한 평온이 있었다. 노인은 말을 이어갔다. 둘이 있었어. 한 명은 군복을 입었고 한 명은 산에서 내려온 이였지. 서로 총을 들었는데 아무도 쏘지 않았어. 감독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노인은 잠시 웃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같은 자리에 있었지. 사람들은 둘 다 사라졌다고 말했지만 나는 봤어. 그들이 총을 내리고 손을 맞잡는 걸. 그 말이 끝나자 불길이 잠시 흔들렸다. 방 안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감독은 렌즈를 통해 그 순간을 바라보았다. 노인의 눈동자 속에서 마치 또 다른 눈이 반짝였다. 과거의 누군가가 그 안에 살고 있는 듯 했다. 노인은 손을 뻗어 벽 위에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낡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레 내밀었다. 이 편지 그날 내가 주었지. 눈밭 속에서 둘이 떠난 뒤 감독은 편지를 받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잉크는 번져 있었지만 글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 싸움이 끝나면 다시 봄이 올까요? 그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 문장은 자신이 읽은 선의의 총구의 첫 문장과 같았다. 모든 퍼즐이 하나로 이어졌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선영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노인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여인 그 사람은 봄마다 이 산에 왔어. 매년 같은 날 같은 자리. 돌멩이 하나 놓고 잠시 기도하더군. 감독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노인은 다시 불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의 발자국은 아직 저 산에 남아 있을 거야.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감독은 카메라를 내렸다. 렌즈 속에 노인의 주름 불빛 그리고 고요가 함께 담겼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기억은 목소리로 살아남는다. 녹음기의 불빛이 점점 희미해졌다. 그는 장비를 정리하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밖으로 나가자 바람이 감나무 잎을 스쳤다. 붉은 잎 하나가 그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노을이 천천히 지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누군가의 마지막 인사처럼 따뜻했다. 그는 편지를 꺼내 가슴에 넣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 당신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드릴게요.
바람이 그의 말을 데리고 산 위로 흘러갔다. 그 길 끝에서 잊힌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우리는 잊히지 않았다. 그의 눈가가 젖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긴 시간의 끝에서 피어난 이의 눈물이었다. 그는 카메라를 다시 들었다. 렌즈가 붉은 하늘을 향했다. 그 안에는 지금도 살아있는 시간, 그리고 여전히 이어지는 기억의 불빛이 있었다. 겨울비가 내렸다. 산의 능선이 젖고 흙길은 물기를 머금었다. 젊은 감독은 비닐로 감싼 카메라를 메고 천천히 걸었다. 그가 향한 곳은 지리산 중턱의 오래된 묘비 근처였다. 노인이 말했던 자리. 그 여인이 매년 찾아왔던 곳. 그는 그 말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냄새가 났다. 비 냄새와 흙 냄새 그리고 희미한 향나무 냄새. 그것이 섞여 산 전체가 숨을 쉬는 듯 했다. 그는 발밑을 살폈다. 젖은 낙엽 사이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손으로 낙엽을 걷어냈다. 진흙에 묻혀 있던 작은 금속 조각이 드러났다. 그건 휘장이었다. 한때 반짝였을 금속은 이미 빛을 잃었지만 표면에는 여전히 무늬가 남아 있었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레 들어 올렸다. 손바닥 위에서 휘장은 묵직하게 눌렸다. 그 무게는 단순한 쇳덩이가 아니었다. 그건 세월의 무게 그리고 약속의 무게였다. 그는 숨을 들이쉬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다. 눈앞의 안개가 조금 걷히자 멀리에서 새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카메라를 꺼냈다. 휘장을 천천히 렌즈 앞에 세웠다. 빛이 흐릿하게 반사되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그 빗방울 하나하나가 화면 위에 빛으로 변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누군가의 이름이 지워진 자리다. 하지만 사라진 이름은 여전히 여기에 있다. 렌즈 너머로 휘장이 반짝였다. 그 빛은 미약했지만 끈질겼다. 그는 초점을 조금 더 가까이 맞췄다. 그 순간 휘장 표면에 긁힌 자국 사이로 희미한 글씨 하나가 드러났다. 영민. 그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뒤집었다. 뒷면에는 짧은 문장 하나. 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인간으로 남았다. 그의 눈가가 젖었다. 그 문장은 그가 읽었던 책 속 그리고 노인의 입에서 들었던 바로 그 말이었다. 그는 손끝으로 휘장을 쥐었다. 손바닥이 차가워졌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이상한 온기가 피어올랐다. 마치 누군가가 이제 놓아도 된다고 말하는 듯 했다. 그는 천천히 휘장을 카메라 앞에 세웠다. 촬영 버튼을 눌렀다. 렌즈 속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그 위로 빛이 부서졌다. 그는 속삭였다. 이 장면으로 기록을 끝내겠습니다. 비는 점점 굵어졌다. 카메라 위로 물이 떨어졌고 렌즈 속에서 빛이 번졌다. 그는 휘장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리고 묘비 앞에 돌 위에 올려놓았다. 그 위로 빗물이 흘러내렸다. 금속 표면이 잠시 반짝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렌즈를 들었다. 프레임 안에 묘비와 휘장이 함께 들어왔다. 그 뒤로 안개가 천천히 흩어졌다. 그 사이로 산의 윤곽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위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그는 카메라를 내렸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기억은 이렇게 남는다. 사람이 사라져도 그들의 결심은 남는다. 그는 눈을 감았다. 비가 얼굴을 타고 흘렀다. 그 물방울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그는 과거와 현재가 한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는 카메라를 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이건 끝이 아니라 100년 뒤에도 들려야 할 이야기입니다. 비가 점점 멎었다. 그가 걸어 내려가는 길 위로 휘장 위에 물방울이 천천히 굴러 떨어졌다. 그 빛은 짧게 깜빡였고 그것은 마치 기억이 숨을 고르는 순간 같았다. 도시의 밤이 내리고 있었다. 카페 불빛들이 번지듯 흐르고 거리의 사람들은 겨울 코트를 여민 채 각자의 길로 향했다. 그 틈을 지나 한 작은 극장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곳은 오래된 독립상영관이었다. 천장의 조명은 희미했고 벽에는 오래된 필름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다. 극장 안엔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화면이 아직 켜지지 않은 어둠 속에서 조용한 숨소리들이 들려왔다. 누군가는 손을 모으고 있었고 누군가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눈을 감고 있었다. 젊은 감독은 맨 뒷자리에서 앉아 있었다. 손에는 작은 리모컨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빛을 향해 버튼을 눌렀다. 필름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달그락 달그락. 그 소리가 어둠 속에 심장 박동처럼 울렸다. 화면 위에 첫 장면이 떠올랐다. 눈밭 서로를 향해 선 두 남자 그리고 방아쇠 앞에 침묵. 관객석의 공기가 순간 멈췄다.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다. 화면 속의 눈송이들이 천천히 흩날렸다. 그 위로 내레이션이 울렸다. 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인간으로 남았다. 한 문장이 끝나자 어딘가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났다. 사람들은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동자 속엔 전쟁이 아니라 기억이 비쳤다. 화면이 바뀌었다. 책상 위에 펜, 잉크 냄새, 선영의 손끝. 그 뒤를 잇는 젊은 기자의 카메라. 그 모든 장면이 조용히 이어졌다. 시간의 층이 겹쳐지고 세대의 손이 맞잡았다. 한 노인은 눈을 감았다. 그는 화면 속 휘장을 바라보며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저건 내가 봤던 그 빛이야.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옆자리의 젊은 여자가 그 손을 살짝 잡았다. 두 사람의 세대가 아무 말 없이 이어졌다. 화면 속에서는 휘장이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로 글자가 떠올랐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문장이 스크린을 채우자 극장 안의 공기가 진동했다. 누군가 한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손끝으로 눈가를 닦았다. 불이 천천히 켜졌다. 빛이 사람들의 얼굴을 비췄다. 모두 조용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맞닿은 고요한 울림이었다. 젊은 감독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앞쪽으로 걸어 나갔다. 스크린 앞에 서서 잠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말보다 그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는 다만 고개를 숙였다. 관객석 어딘가에서 박수가 터졌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곧 극장 전체가 울렸다. 그 박수는 환호가 아니라 헌사였다. 기억을 지켜온 이들에게 바치는 박수.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이 영화는 헌정입니다. 이름 없이 사라진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극장 안의 불빛이 서서히 낮아졌다. 스크린엔 다시 한 문장이 떠올랐다. 기억은 끝나지 않는다. 다만 새로운 목소리를 기다린다. 불이 완전히 꺼지자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군가는 손을 잡았고 누군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극장 문을 나서자 거리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젊은 감독은 그 빛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그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겠지. 눈은 천천히 쌓였다. 그 위로 발자국이 새겨졌다. 그 발자국은 하나로 이어졌다. 기억은 결국 걷는 사람의 길 위에서 완성된다. 봄이 왔다. 전쟁의 상처를 덮던 눈은 이미 녹았고 도시의 하늘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길가의 나무들은 새 잎을 틔웠다. 그 잎 사이로 바람이 불며 지난 세월의 흔적을 가볍게 털어내는 듯 했다. 국립기념관의 문이 열렸다. 오늘은 특별 전시. 100년의 이야기 상영 1주년 기념 전이었다. 소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전시장 안으로 들어섰다. 입구에는 낡은 필름 카메라와 펜, 잉크 그리고 한 권의 책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 위에는 짧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기록은 인간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용기다. 소녀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이 책상 위에 놓인 물건으로 향했다. 먼지 한 톨 없는 유리 케이스 안 빛을 머금은 휘장이 있었다. 그건 영민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 선영의 손길이 아직도 그 위에 머물러 있는 듯 했다. 소녀는 유리 위에 손을 올렸다. 그의 손끝 너머로 휘장이 미세하게 반짝였다. 엄마, 이거 뭐야? 전쟁 때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야. 서로 총을 겨눴지만 끝내 쏘지 않았던 두 사람. 소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휘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속삭였다. 그럼 누가 이겼어?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글쎄, 아마 싸움을 멈춘 사람이겠지. 소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이 케이스 안의 편지로 향했다. 이 싸움이 끝나면 다시 봄이 올까요? 그는 그 문장을 천천히 입술로 따라 읽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왔어요. 봄이.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길 아래 소년의 눈동자에는 스크린 속 장면이 비치고 있었다. 총을 내린 두 남자, 펜을 든 한 여인, 그리고 카메라를 든 또 다른 세대. 모두가 이어져 있었다. 소녀는 고개를 들었다. 천장의 조명이 유리 위로 반사되어 휘장이 반짝였다. 그 빛이 그의 얼굴 위로 내려앉았다. 그는 천천히 물었다. 엄마,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믿는 걸 지킬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어머니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휘장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서 반짝이는 금속의 빛이 그녀의 눈동자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건 내가 답해야 할 이야기겠지. 소녀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손이 케이스 위를 천천히 스쳤다. 그 손길이 지나가자 빛이 길게 흔들렸다. 멀리서 전시관 안내 방송이 들렸다. 잠시 후 100년의 이야기 상영이 시작됩니다. 소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상영관으로 걸었다. 그의 뒤로 케이스 속 휘장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그들에게 말을 건네는 듯 했다. 우리는 여전히 너희를 보고 있다. 상영관 문이 닫히며 어둠이 깔렸다. 스크린이 켜졌다. 눈 속에 두 사람, 펜을 든 여인, 카메라를 든 젊은 감독. 그 장면 위로 마지막 내레이션이 흘렀다. 기억은 질문으로 남는다. 우리가 어떤 신념으로 살아갈지를 다음 세대에게 묻는다. 소녀는 그 문장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화면 속의 눈발이 천천히 흩날렸다. 그 빛과 소리가 하나로 섞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아주 짧지만 분명한 대답을 마음속으로 했다.
나는 쏘지 않겠다. 스크린이 서서히 암전되었다. 마지막 자막이 떠올랐다. 100년의 이야기. 기록으로 남은 사람들, 기억으로 이어진 세상. 조명이 켜졌을 때 소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휘장의 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세상은 수많은 전쟁을 겪었고 그 전쟁은 수많은 이름을 지웠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지워진 이름을 다시 써 내려갔다. 누군가는 펜으로, 누군가는 카메라로, 그리고 누군가는 마음으로. 1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것은 승리의 기록이 아니라 멈춤의 용기, 그리고 기억하려는 사람들의 숨결이다. 오늘 우리가 본 이야기는 한 시대의 비극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선택에 대한 질문이다. 우리는 어떤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이 여전히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 있다면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음악이 조금 커지며 따뜻한 현의 울림. 기억은 기록하는 사람의 손끝에서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그 기억을 이어가는 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당신의 시간 속에서도 한 줄의 기억을 남겨주세요. 댓글로 당신이 지켜온 신념의 한 문장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100년의 이야기 채널을 구독하고 잊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 주세요. 세상이 외면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 그 안에서 우리는 인간을 다시 본다. 다음 편 또 다른 시대의 고백으로 찾아뵙겠습니다.